이 영화를 볼까? 본 척할까? 여러분의 영화를 해부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해부학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안녕하신가요? 지난 저희 쿨한 영화 특집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저희 또 오랜만에 뮤직비디오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뮤직비디오랑 연관 있는 질문 하나씩 던지면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 필요한 그것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그 무언가가 내게 필요하다면 제일 뭐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 듣고 싶어요. 제이님은 뭐가 제일 필요하세요? 저는 무거운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데스크탑 혹은 노트북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이셔. 제가 알바를 하면 항상 네. 영상 편집 알바. 네. 요즘에는 주로 재택근무를 하고 싶어가지고 그거 위주로 찾는데 그러려면 노트북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거의 그냥 데스크탑처럼 쓰거든요. 근데 그게 6년이 됐어요. 6년이 되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킬려면 너무 막 오래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새로운 노트북 엄청 편집 잘 되는 거 한 200만 원짜리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써야 하는 이 아이러니 때문에 모르겠어요. 마중물이 필요하죠. 펌프질 하려면. 그러시구나. 그럼 세미님은 뭐가 제일 새로운 무언가가 어. 필요하신가요? 요즘에 제가 필요한 거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한번 여행을 한번 갔다 오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마음이 해야 될 것도 많고 논문 작업도 있고 방송도 방송이고 그 다음에 또 제가 또 원고 써줘야 될 것도 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저도 경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안서를 열심히 요즘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다 하루예요. 굉장히 하루다 보고 게다가 저는 어디에 그 조직에 얽매여 있는 건 아니니까 자기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렇죠. 요새 잠이 잘 안 왔어요. 불면증이 좀 시달리고 있거든요. 근데 불면증이 이렇게 겹치다 보니까 이게 악순환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늦게 자고 좀 늦게 일어나는데 개운하지 않고 그런 거에서 좀 한번 여행을 남해 쪽에 좀 하루 정도 이틀 정도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예, 저한테 필요한 거는 여행. 세미님께서 필요하신 건 리프레시이신 거고 제이님께서는 필요하신 건 생계를 위한 노트북. 것 같아요. 저한테 제일 필요한 건 둘 다인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영화 권태기에 걸렸는데 그 이유가 외장 하드가 꽉 차서인 것 같아요. 하드를 바꿔야 돼. 네. 근데 이상하게 외장 하드 꽉 찼는데도 안 보는 영화도 있는데 꼭 지우기 싫잖아요. 맞아. 영화는 원래 꼭 쌓아두고 싶어가지고 외장 하드 몇 개가 막 영화로 꽉꽉 차 있는데 다 보지도 않으면서 뭔가 새로운 외장 하드에 새로운 영화를 넣고 뭔가 그 영화 권태기를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요새 나름 저도 그런 리프레시가 필요하기도 하고 그런 사물 대상이 필요하기도 하고 두 분이랑 공통점이 있는 것 같네요. 오늘 저희가 다룰 뮤직비디오는 태연지의 Something New라는 뮤직비디오입니다. 이번에 세 번째 미니 앨범 Something New라는 미니 앨범을 발매하셨고요. 6월 18일 날 발매하셔서 사실은 좀 오래된 뮤직비디오긴 했어요. 근데 제이님께서 추천을 해주셨고 저희도 이 뮤직비디오가 굉장히 재밌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뮤직비디오를 고르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뮤직비디오가 저희가 그동안 했던 안무 중심이나 비주얼 중심의 뮤직비디오가 아니라 스토리가 명백하게 있고 또 장르가 확실한 뮤직비디오라서 오랜만에 좀 특이한 뮤직비디오를 선정한 것 같아서 되게 반가운 마음이 컸어요. 세미님께서는 이 뮤직비디오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가 이제 이번에 뮤직비디오의 후보군들이 몇 편 있었잖아요. 네. 모모랜드를 비롯해 저는 Something New를 추천하지는 않았지만 처음에 그 몇 편을 제이님께서 이렇게 카톡방에 올려주셨어요. 이번에 해차에 좀 해볼 만한 뮤직비디오들. 저는 다 안 보고 한 10초, 15초 보고 이렇게 선택을 했거든요. 그때는 잘 모르던 것들이 그 전체가 한 3분에서 한 4분 정도 되는데 이 뮤직비디오가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한편으로는 우리 여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뮤직비디오는 서사 좀 이야기가 더 중심인 것 같아요. 보통 뮤직비디오는 우리가 비주얼적인 것, 시각적인 이미지가 중심인데 이 뮤직비디오는 가사와 매칭되는 이야기 그런 것들이 좀 중점적으로 보면 좀 재미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미님께서는 음악 그 노래 가사랑 같이 매칭하면서 보는 게 재밌다고 말씀하셨는데 음. 저는 오히려 가사가 아니라 계속 그 영상만 보게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게 뭔가 안무가 없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리듬감을 중심으로 하는 영상은 아니었어서 오히려 전 노래보다는 영상에 되게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반대로. 제이님께서는 어떻게 이 뮤직비디오 보셨나요? 저도 여름님이랑 비슷한 게 이 노래 가사가 별로 저는 귀에 쏙쏙 박히는 느낌이 안 들고 이 비디오 자체가 조금 중점적으로 보여가지고 약간 노래가 이 비디오를 위해서 존재하는 듯한 느낌? 부금. 약간 부금처럼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약간 좀 근래 했던 뮤직비디오 치고 좀 다른 뮤직비디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저는 이거 처음 봤을 때 아까 세미님이 10초 보고 다른 거 보시고 막 그랬다 그랬잖아요. 근데 전 10초 보고 끝까지 봤거든요. 근데 이 영화가 처음에는 되게 진부한 듯한 스토리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마지막에는 태연 씨가 직접 총도 쏘고 싸움도 하고 약간 그런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요즘에 이런 뮤직비디오 많이 못 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첫인상이 되게 재밌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되게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요새 10초를 기다리는 사람 그렇게 많이 흔하지 맞아요. 않거든요. 아마도 이렇게 포털 사이트에서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12초 광고. 12초 광고 아무도 잘 안 봅니다. 맞아. 그러다 보니까 영상을 소비하는 습관이 그렇게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초가 흥미로운 게 안 나오면 이게 넘기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이 태연의 그 썸띵 유도 그렇게 긴 뮤직비디오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4분조차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 좀 그 유튜브의 조회수도 그렇고 지난번에 추천하신 그 뮤직비디오 중에는 조회수가 그렇게 생각만큼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주로 다 태연의 팬들인 것 같아요. 저도 태연 씨의 막 열성 팬은 아니어서 제이님이 이 뮤직비디오를 추천 안 하셨다면 전 미니 앨범이 나온지도 몰랐을 것 같아요. 제가 뭐 국내 음원 차트나 이런 거에 관심도 없고 그걸 통해서 음악을 듣는 편도 아니라 정말 까맣게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발매가 됐다고 한 걸 이렇게 통해서 알긴 했지만 오랜만에 음악도 듣고 뮤직비디오 보니까 굉장히 반가운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 태연 씨가 했던 음악 색깔이랑은 조금 다르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전 이 뮤직비디오의 속도감이 뭔가 액션도 있고 스릴러와 공포물도 있지만 속도감 자체는 되게 느리고 막 박진감 있는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뭔가 흑백과 컬러가 교차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되게 자극적인 그런 느낌은 주지 않아가지고 그게 좀 특이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흑백과 컬러의 교차 편지 에 대해서 제일 큰 줄기는 그거인 것 같아가지고 그거 얘기부터 하고 싶은데 제이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처음에도 시작이 흑백이고 마지막에도 어떻게 보면 흑백이잖아요. 흑백 TV를 보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걸 한번 보니까 처음에는 몰랐는데 다시 여러 번 보니까 이 액션씬일 때만 화면이 흑백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제로 태연의 모습이 아니라 그 흑백에 나오는 액션씬 같은 게 태연의 환상? 아니면 뭐 TV 속에 있는 태연의 모습인 것 같아가지고 좀 현실성이 떨어지는 장면 부분들이 액션씬인 그런 부분들이 흑백인 것 같아가지고 좀 진부하긴 하지만 그런 설정이 그래도 조금 명확하게 보여지는 지점들이 되게 재밌어가지고 그런 게 조금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흑백과 컬러가 이제 교차 편집되는데 지금 제이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컬러는 현실, 흑백은 뭐 환상, 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컬러가 환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 기대가 있었는데 이 뮤직비디오는 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뮤직비디오에서는 뭐 전투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격투신? 격투신. 게임 같아요. 전체적으로 뮤직비디오가 게임 같다는 생각 좀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1인칭 시점에 뭐 슈팅 게임이라든지 롤플레이 게임을 보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뮤직비디오가 좀 장르가 굉장히 다양하게 섞여 있지 않나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그런 것 같았는데 혼종장르로서 이게 스파이물인가? 라는 생각을 전 했거든요. 태연이 언더커버죠. 이제 슈퍼스타를 가장한 스타를 가장한 스파이입니다. 스파이. 그래서 이 청취자 여러분들도 영상 해부학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당장 태연의 썸띵 뉴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은요 끝까지 보시면 좀 재미나요. 이런 뮤직비디오 잘 못 본 것 같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흑백 장면에서 계속 격투씬이 계속 나와가지고 그게 환상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마지막에 절벽에 가서 캐리어를 이렇게 총으로 쏘는 건 컬러잖아요. 네, 맞아요. 명백하게 컬러잖아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나도 이게 환상이고 이게 현실이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무너지는 느낌인 거예요. 진짜 그때는 한국에서 소지도 하면 안 되는 총을 가지고 그 캐리어를 막 부시고 그리고 그 캐리어가 다 색깔이 정말 화려하고 거기서 쏟아지는 것들도 돈뿐만이 아니라 되게 꽃가루 같은 뭐 그런 것도 되게 화려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이거는 환상이고 이건 현실일 거야 라는 식으로 흑백 컬러를 통해서 구획해온 뭔가 우리의 선입견을 마지막에 깨는 듯한 장면인 것 같아서 그 마지막 그 장면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캐리어를 부수는 행위 그리고 그 캐리어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이 뮤직비디오 전체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소품 중에 하나여서 이 캐리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보고 싶어요. 제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저는 캐리어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딘가 떠나는 느낌? 뭐 여행이든 뭐 다른 뭐 집에 가는 거든 뭔가 떠나는 느낌이 드는데 또 노래 제목이 Something New라는 거잖아요. 뭔가 새로운 것? 그러니까 좀 일탈을 꿈꾸는 것 같아가지고 그 캐리어 자체가 좀 그런 일탈을 꿈꾸는 모습을 상징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정말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는 그 캐리어 자체가 정말 그냥 꿈만 꿀 뿐이고 현실로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은 많이 안 들더라고요. 아까 여름님이 말씀하신 그런 가방을 절벽에 던져버리는 장면 같은 경우에도 되게 저는 이질적이라서 되게 이상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심지어 합성을 했지만 좀 합성도 일부러 엉성하게 한 듯한 그 느낌?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이 좀 이거를 정말 꿈만 꾸게 만드는 그러니까 정말 꿈이 실현되는 게 아니라 꿈만 꾸다가 끝나버리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가지고 좀 신기하기도 했고 그리고 저는 가장 큰 의문 태연 씨가 저 캐리어를 정말 끌고 던지고 너무 여리여리하셔가지고 정말 꿈만 꾸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더욱더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장면에서 그 캐리어 이게 트렁크를 막 바다로 던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노래 가사는 뉴 월드라고 해서 새로운 세계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보니까 왜 마지막 장면 일종의 환상신처럼 펼쳐지니까 격투신처럼 흑백이어지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새로운 세계로 이렇게 들어선 것 같아요. 태연이 이야기의 끝에는 기존에 이제 환상 속에서 흑백처럼 흘러가던 곳에서 예, 그렇게 이제 느껴지긴 했는데 저는 트렁크 이 캐리어와 관련해서 궁금했던 게 여러 이렇게 격투신을 벌이고 마지막에 호텔에서 빠져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의 트렁크를 이렇게 끌고 나와요. 저는 그때 저기에 자기가 이렇게 격투신을 하다가 처리한 사람들의 시체가 들어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게다가 그 차에 실는데 그 차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일종의 이제 트럭이잖아요. 트럭. 그러니까 본인의 이미지가 굉장히 안 맞는 트럭의 뒷자리에 그 트렁크를 번쩍 이렇게 두 개를 실어요. 그래서 저기 시체가 들어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힘이 좋네. 돈이어서 잘 들었구나. 게다가 보면은 그 뒷좌석에 보면 트렁크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 개 이제 트렁크 지금 캐리어가 이게 실어 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트렁크를 덜 때 저희 알죠. 그 트렁크가 이렇게 열리면서 돈다발들이 막 그것도 원화가 아니라 달러요. 달러. 굉장히 국제적으로 이렇게 노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달러가 막 이렇게 펼쳐지거든요.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좀 기대와는 좀 상반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 이렇게 뮤지션으로서 스타로서 활동한 그 대가가 이제 돈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 돈을 갖다가 펼쳐지면서 사실은 나답게 이런 것에 구애받지 않고 살고 싶다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가지고요. 한편으로는 이 가사나 아니면은 이 곡 작업에 뭐 태연 씨는 참여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연의 어떤 지금 현재랑 이렇게 오버랩되는 요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캐리어 경우에는 세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대중들한테 뭐
대중들 앞에 나서면서 얻게 된 돈이라는 거지만 그게 자신의 짐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다시 뮤직비디오를 한번 보면서 처음에 그 캐리어가 등장을 할 때 그 시상식이 끝나고 호텔로 들어갈 때 처음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게 호텔리어분이 옮겨주려고 이렇게 손을 뻗어서 가져가시거든요. 근데 태연 씨가 그걸 째려보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마지막에는 결국엔 자기도 다 던져버리고 자신이 그걸 없애버렸으면서 그걸 왜 뺏어가는 걸 싫어했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격투씬으로도 이어지고 나중에 캐리어를 자기가 뺏어서 끌고 힘들게 끌고 방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게 태연 씨가 그걸 되게 거부하기도 하면서도 그게 자신의 책임이고 자신이 감내해야 될 것임을 알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저는 그럼 태연 씨의 주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캐리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 또 캐리어를 없앨 때 또 합성씬이 되게 엉성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정말 아까 또 세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게임처럼 되게 요정 같은 태연 씨가 힘을 그렇게 쓰는 것 자체도 되게 게임 같지만 그것도 되게 그냥 게임 되게 옛날 게임 있잖아 RPG 게임 그런 맞아, 느낌이어가지고 맞아. 그런 분위기를 조성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뮤직비디오 보면 재미난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르가 여러 가지 장르가 섞여 있고 그 기법들이 보이거든요. 저는 두드러졌던 게 이제 게임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환상, 판타지에서 펼쳐지는 것들이 태연이 게임을 한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트렁크에 등장하는 돈도 일종의 자신이 충실하게 어떤 임무, 과제를 수행한 그 대가로서 이렇게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에서 이 영화가 아니라 이제 뮤직비디오죠. 이 뮤직비디오에서 등장하는 태연 씨가 이제 주인공이고 그 인물, 이 캐릭터가 미션을 수행해가는 이런 즐거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텔을 빠져나올 때 그 수류탄이 터지면서 그 보시면은 뮤직비디오 상에서 그 호텔 방에서 이렇게 불이 뿜어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뭐랄까 아까도 이제 스파이물이라고 했는데 스파이물의 어떤 첩보물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되게 뜬금없이 그 캐리어가 터질 때 뭐가 나올지 전혀 예측을 못한 상태인데 돈이 달러가 나와서 되게 당황했거든요. 근데 뭔가 처음으로 여성 가수한테 머니 스웨거를 머니 스웨거를 느꼈어요. 그러네. 힙합하는 여자분들도 여성 래퍼분들도 머니 스웨거 잘 안 하시거든요. 근데 태연 씨가 머니 스웨거를 한다는 느낌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좋은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돈 자랑한다. 그러니까 저는 태연의 이미지가 그렇게 뭐 글쎄요, 그냥 예전 소녀시대 뭐 보컬을 담당하니까 주로 목소리로는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는 뭐 국내 활동보다는 해외 활동 중심으로 이렇게 활동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좀 낯설긴 하더라고요. 태연 씨가 지금 나이가 얼마나 됐나요? 88년생인 것 같아요. 88년생이요? 몇 살이지? 31. 벌써 그렇게 됐어요? 나이 많이 드셨네요. 본스의 칼바람. 그래서 저는 그래도 뭐 나이가 좀 드셨다고 해도 아직도 되게 요정 같고 정말 맞아, 소녀시대 그 느낌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 태연 씨의 이미지 반전이 이 뮤직비디오의 재미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면 왜 태연은 그렇게 세 번의 격투씬이랄까? 세 번의 액션씬을 할 만큼 뭔가 자신이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까? 왜 죽였을까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또 처음 격투를 하게 되는 장면이 엘리베이터에서 보디가드랑 호텔에서 엘리베이터 보이를 그 사람들에게 뭔가 응징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태연 씨는 왜 그렇게 폭력을 쓰시는 걸까요?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그 보디가드라던가 아니면 그 두 번째 액션인 서빙 해주시는 분과의 액션씬을 생각했을 때 두 개 다 되게 어떻게 보면 태연 씨한테 좋은 존재잖아요. 보디가드 같은 경우에는 자기를 지켜주기도 하고 그리고 서빙 하시는 분은 실제로 달콤한 음식을 가져다 주시고 하지만 자기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압박을 주는 존재들이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보디가드 같은 경우도 나를 지켜주긴 하지만 계속 따라붙으니까 귀찮잖아요. 약간 그런 것도 있고 또 서빙 해주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뭐 달콤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대신 칼을 가지고 온다던가. 아니 내가 먹으면 살을 빼. 맞아. 약간 그런 거 있고. 약간 그런 거 보면서 약간 좀 이 뮤직비디오 전체적으로 약간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많이 도드라지게 만들어지는 게 그런 액션씬인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좋은 걸 얻으면 하나는 잃어야 될 수밖에 없는 그거를 뭔가 타파하고 벗어나고 싶어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액션씬을 넣은 거 아닐까? 그거를 어쨌든 좋은 것만 얻으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래 가사랑 그런 액션씬은 좀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특히 액션씬이 펼쳐질 때마다 뭐 후렴구처럼 나오는 것들이 뭐 랄랄랄랄라 뭐 I don't care 나답게 뭐 이런 가사가 흘러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않는다. 계속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은 주변의 시선이라든지 반응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였고 여기 보면은 여리여리한 이미지임에도 불구하고 괴력의 소유자잖아요. 또 호텔 로비에서 사인해 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건네받은 그 볼펜을 갖다가 이렇게 구부려뜨려요. 맞아요. 그것도 굉장히 자신의 내면 속에서 가지는 이런 힘을 갖다가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장면들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태연 어떤 소녀 이런 이미지를 좀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뮤직비디오가 재밌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태연이라는 게 소녀시대라는 이미지 그리고 뭔가 여자 가수라는 이미지 솔로 여자 가수가 또 잘 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태연이라는 캐릭터가 어필하는 게 뭐 나의 여성스러움 이런 것도 있겠지만 뭔가 강인한 힘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걸 내재하고 있다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녀시대가 그렇게 뭐 우리한테 성적인 어필을 하는 그룹이 아니긴 했지만 어쨌든 태연 씨가 이제 어느 정도 성숙해진 여성으로서의 보여줄 수 있는 여러 면모 중에 하나인 것 같아가지고 되게 저는 처음 봤을 때 되게 신선하다, 되게 재밌다라는 생각을 딱 받았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그런 요구들이 되게 많잖아요. 여자 가수들한테 뭐 당연한 걸 수도 있긴 한데 뭐 여성으로서의 이 직업에 대해서 그런 자세를 묻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좀 그거에 대한 질문을 누군가가 태연한테 던진 건 아니지만 어쨌든 태연 씨가 자기한테도 이런 면이 있다. 나도 이렇게 강하고 나도 이렇게 이겨냈고 약간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좀 현 시대에 걸맞는 뮤직비디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되게 저는 첫 느낌이 되게 좋았거든요. 이 뮤직비디오.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까 계속해서 말하는 것처럼 태연 씨의 이미지가 완전히 깨지는 장르이기도 했고 음악 장르이기도 했고 뮤직비디오 자체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게 넘치면 넘칠수록 독인 줄도 모르고 이런 가사가 나오거든요.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버분이나 아니면 보디가드 분이 자신을 보호하고 지켜주지만 그런 과잉 보호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 그게 자신한테 얼마나 인지 오히려 그게 태연 씨가 그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지만 오히려 반대로 태연 씨가 그렇게 나는 폭력을 받고 있었어라고 선언하는 것 같다라는 미러링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래가지고 그 환상신이나 그 흑백 장면의 액션 장면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태연 씨가 그 솔로 가수로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각인되어 있는지는. 아까도 이제 나이를 조심스럽게 물어봤던 이유도 이미 소녀시대 이후로는 다른 이미지로 가수로서 서야 되는데 그 기존의 이미지를 완전히 벗어나서 가령 뭐 섹시 댄스 가수로 나선다? 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항상 좀 있거든요. 가령 우리가 이효리 씨와 좀 비교해 보면 이효리 씨는 핑클에서는 오히려 굉장히 사랑스럽고 소녀 같은 모습을 보였다면 솔로였을 때는 제가 강한 누나의 느낌으로 오히려 굉장히 주도적인 이미지로 이렇게 갔는데 태연 씨는 완벽하게 그렇게 전환하기보다는 좀 중간 단계로 자신의 그 다음에 이미지를 좀 구축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뭔가 구축되어 있는 이미지가 그래도 초반에 시상식에 이렇게 가면서 그게 드러나고, 그리고 저는 또 캐리어가 아니라 제일 또 손에 많이 쥐려고 하는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시상식장에 입장할 때도 인스타 라이브를 하고 있고, 그리고 중간에 호텔에 와서까지도 그 핸드폰을 놓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캐리어랑 핸드폰이 뭔가 비슷한 면이 있다라는 생각을 뭔가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뭔가 선입견들을 보여주고 자기가 보여줘야만 한 그런 자기를 전시해야만 하는 걸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핸드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제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저는 그 핸드폰을 볼 때도 그렇고 그 처음에 그러니까 촬영하는 당시의 모습도 그렇고 그때 딱 가사를 말하면서 직접 립싱크를 하면서 카메라를 응시해가지고 약간 그런 게 이중적인 모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뭔가 새로운 거를 찾지만 새로운 것에 대한 회의감, 그리고 뭐
되게 군중 속에서 관심을 받는 걸 좋아하지만 또 그거를 보면서 침대에서 이렇게 그때 그 당시를 보면서 되게 지루해 보이는 침대에서 뒹굴뒹굴 거리면서 마치 혼자 있는 게 더 좋은 것처럼 이렇게 뭔가 그런 회의감? 그런 이중적인 태도가 되게 재밌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태연 씨의 그 유명한 짤방이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던. 태연 씨가 이런 말을 했었어요. 나는 성격이 좀 혼자 있는 걸 싫어하는데 혼자 있고 싶다고. 근데 이거를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거든요. 맞아요. 공감가. 약간 그거를 그대로 보여주는 뮤직비디오가 딱 이건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도 아무도 없는 그러니까 청중이 없는 데서 자기가 마치 주목받고 있고 그리고 그게 사람들이 다 없어지고 진짜 청중이 나타났을 때는 뭔가 좀 외로워 보이고 약간 그런 게 되게 막 혼자 있는 걸 되게 싫어하는데 또 혼자 있고 싶어. 그런 태연 씨가 말했던 그 말을 딱 대변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 뮤직비디오 자체가 되게 태연 씨스러운? 저도 잘 태연 씨에 대해서 잘 모르긴 하지만 약간 그 짤방만 봤을 때는 약간 되게 자기를 잘 나타내는 뮤직비디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연 씨는 뭐 기본적으로 뭐 엔터테이너시니까 그러니까 주목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네. 오히려 그게 주목을 더 받을수록 성공한 커리어에서 그렇다고 이제 평가될 수가 있는데 이 뮤직비디오에서는 거기에 대한 피로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선과 응시가 있는데 초반에도 보면은 그 태연 씨의 그 눈 굉장히 그 마스카라도 번져 있고 뭐 충혈돼 있다는 느낌, 피곤하다는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네,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요.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갖다가 뭐 아까 인스타 라이브도 하고 침대에서도 그냥 자지 않고 근데 소통하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정말로 원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뮤직비디오 화면상에서 보면 이렇게 채팅창을 보여주잖아요. 스마트폰 네.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요. 그게 요즘은 참 힘든 것 같아요. 예전에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 발달되기 전에는 어느 정도의 사생활이 보장되는 경우도 많고 그걸 갖다가 좀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뭐 스토킹도 많고 그냥 자신의 삶을 갖다가 그 사생활조차도 정말 오프 더 레코드처럼 예전에 뭐 요즘에 많죠. 그런 관련 프로그램 많은데 자신 삶을 계속해서 보여줘야 이렇게 광고하고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이 좀 마련되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힘들 것 같아요. 맞아요. 유명인으로서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유명해지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저도 그 처음에 시상식에 갔을 때 하던 인스타 라이브를 나중에 호텔에서 누워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냥 그 보는 장면이 또 옆에 약간 인스타 라이브를 또 하고 있는 것처럼 두 화면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뭔가 대화를 하고 싶지만 대화를 하지 못하는 그 상황 자체를 강조하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진짜 외로운 태연 씨를 보여준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세미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 화장이 번진 태연 씨의 눈이 보인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뮤직비디오 내에서는 태연 씨의 눈이나 시선이 되게 강조되는 장면이 많다고 저는 느꼈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어요. 제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저는 눈을 강조하는 그 크롭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들어가기 직전인가? 호텔 같은데 거기에 들어가기 직전에 눈으로 이렇게 딱 화면이 좁혀지면서 크롭되고 그리고 또 엘리베이터 안에서 태연을 중심으로 화면이 딱 닫히면서 태연 씨만 이렇게 포커스 될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되게 많았는데 약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눈이 강조되는 장면들이니까 그게 조금 태연 씨의 본능을 일깨워주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뭔가 살아있는 생기있는 눈을 보여주면서 뭔가 그녀 내부에 있는 킬러 본능을 일깨워주는 것 같아서 그런 장면들이 눈을 말씀하시니까 그런 장면들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눈이 강조될 때, 그러니까 프레임의 그 비율이 그 눈에 맞춰서 좁아지잖아요. 아까도 그 초반에 인트로 부분에 그 프레임이 좁아지면서 태연 씨의 눈을 갖다가 보여주는 부분, 아니면 아까 엘리베이터 씬에서의 그 태연의 눈을 보여주는 부분. 그때 태연의 눈빛은 제가 볼 때 단순히 응시하는 게 아니라 째려보는 것 같더라고요. 째려본다라는 게 뭐 영화에서 어떤 그 표현, 뭐
스테어라는 표현을 쓰지 않나요? 음. 째려보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돕기 어린. 음. 야, 니들이 나를 갖다가 지금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바라보는데 나 여기 굴하지 않겠어. 예, 그런 것들을 보여줘서 그런 부분은 좀 좋은 것 같아요. 아까도 그 태연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서 반전 이미지가 뭘까라고 보면은 주체적으로 그 인물이 드디어 시선을 갖다가 던질 때 좀 태연다움이 좀 보여지는 것 같거든요. 저도 이 뮤직비디오에서 눈이 강조된다고 느꼈던 건 우선 맨 처음에 그 일그러진 태연 씨 얼굴도 명확하게 진짜 이 얼굴이 일그러진 거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게 눈이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볼 때도 인상을 볼 때도 눈을 많이 보기도 하고 감정 표현도 눈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건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 시상식장에 들어가면서 갑자기 화면이 좁아지고 눈만 이렇게 강조가 돼요. 그러다가 다음에 등장하는 게 또 바로 시점샷이더라고요. 그 태연 씨가 그 시상식장 그 경희대 그 건물을 이렇게 올려다보는 장면이 등장을 해서 아, 이 뮤직비디오가 강조하고 싶은 건 태연 씨의 시점, 태연 씨의 시점이 위치하고 있고 존재하고 있구나라는 그 사실 자체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캐리어를 던지고 나서 그 맨발로 막 바닷가에서 달리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때 태연